손흥민이 떠난 지 2달 만에 토트넘이 강등권까지 추락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가 경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작년에 유로파 우승했던 그 토트넘이 맞냐고요. 근데 딱 한 명, 손흥민 선수만 빠진 상황에서 이 정도로 팀이 완전히 붕괴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토트넘이 맨유한테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났는지, 그리고 그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0대2로 완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 게 아니라요. 정말 축구를 하나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면서 진 거예요. 슈팅 한번 제대로 못 쏘고 그냥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은 거죠. 이 경기가 2월 7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불길한 조짐은 있었어요.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14위입니다. 14위요. 작년 우승팀이 14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강등권이랑 승점 차이가 8점밖에 안 나요. 반면에 맨유는 후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랑 비슷하게 망해가다가 마이클 캐릭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이후로 3연승을 달리면서 완전히 부활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맨유는 상승세, 토트넘은 하락세인 상황에서 맞붙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일부 토트넘 팬들이 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작년에 유로파 결승전에서 맨유 이겼잖아. 이번에도 이긴다. 진짜 축구를 하나도 모르는 소리죠. 다른 팬들이 바로 비웃었어요. 그때는 손흥민 있었고 지금은 손흥민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라.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손흥민 귀한 줄 모르고 오만하게 굴더니 골 좋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의 우려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맨유가 토트넘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빌드업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후벤 아모림 때랑은 완전히 다른 전술로 토트넘을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그냥 당황한 표정으로 수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맨유의 카세미로를 밟아버리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요. 주장이요. 주장. 팀이 위기 상황일 때 선수들을 독려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먼저 흥분해서 상대를 밟아버리고 퇴장당한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토트넘 팬들은 완전히 분노했어요. 로메로가 경기 망친 게 몇 번째냐. 완전 쓰레기 같다. 주장 자격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가 과열되고 팀이 밀리는 상황이면 주장이 팀을 안정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제일 먼저 멘탈이 나가서 파울하고 퇴장당하는 건 정말 주장으로서 최악의 플레이죠. 토트넘은 로메로 퇴장 이후 드라구신을 급하게 투입했지만 이미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맨유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맨유의 은베모에게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이 골 장면이 정말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맨유는 이 코너킥에서 은베모를 슈터로 지정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을 골대 앞으로 전진시켜서 토트넘 선수들을 유인했어요. 토트넘은 완전히 속아서 모든 선수들이 골대 앞에 몰려들었죠. 이때 마이누라는 선수가 코너킥이 올라오기도 전에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아무도 마이누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베모는 마이누가 앞으로 전진하는 걸 보고도 일부러 멍하니 서 있다가 공이 마이누에게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슈팅 자세를 준비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때까지도 은베모가 슈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토트넘 선수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토트넘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의 세트피스 수비 전술이 문제였던 거예요. 토마스 프랭크는 골문 앞을 지키고 벽을 세우면 골이 안 들어온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골대 앞에서 슈팅하려는 상대 선수들을 그냥 놔두거든요. 맨유의 마이클 캐릭 감독은 이런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은베모에게 뒤쪽에서 슈팅하도록 지시한 거죠. 완전히 전술적으로 농락당한 겁니다. 은베모는 강하게 슈팅하는 척 준비 동작을 크게 취하면서 토트넘 수비수들이 자기한테 전력으로 달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힘을 빼고 구석으로 패스하듯이 툭 차버렸죠.
골키퍼 비카리오의 점프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는 속임수였어요.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가 너무 뻔하니까 그 허를 찌른 거예요.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술이 상대한테 완전히 간파당하고 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 팀이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조금만 위기에 놓이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손흥민을 왜 팔아버린 거냐? 지능이 없는 인간들이다. 진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손흥민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읽고 팀을 이끄는 리더였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팀을 안정시키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팀이 위기에 놓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심기일전하려고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맨유와 상대가 안 됐어요.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리고 후반전에 또다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0대2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 번째 골 장면도 전술적으로 분석하면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일단 맨유가 토트넘 골문을 향해 크로스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선수를 둔 것 자체가 토트넘의 실수였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었어요.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수비 라인에 5명의 선수를 배치했어요. 보통은 4명을 배치하고 중앙 미드필더 3명으로 1차 압박을 가해서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5명을 배치하니까 중앙에 토트넘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가 문전으로 크로스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공이 올라오기 직전에 19세의 아치 그레이가 브루노를 막기 위해 오프사이드 함정을 파려고 했어요. 근데 브루노는 포르투갈 국가대표이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 레벨의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브루노는 맨 뒤에서 토트넘 수비라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치 그레이가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엇박자를 타면서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했죠. 맨유는 의도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19세 아치 그레이를 프리미어 리그 최고 레벨의 브루노와 매치업시킨 거예요. 완전히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토트넘이 압도당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바보 같은 매치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세슈코라는 선수가 공을 건드렸으면 브루노가 오프사이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는데 토트넘 수비수들이 세슈코를 양쪽에서 압박하면서 헤딩을 못하게 하고 공을 뒤로 흘리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브루노는 완벽히 온사이드가 되었고 역동작에 걸린 아치 그레이의 처절한 몸부림만 화면에 잡혔죠. 브루노는 그냥 발만 툭 대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정말 핵심을 찌르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좌측에서 저렇게 크로스가 올라오게 두었겠느냐? 이 질문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저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팬들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축구를 너무 불성실하게 한다. 주장 로메로가 퇴장당하는 꼴을 보면 손흥민 나가고 나서 팀에 망조가 들었다. 손흥민을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손흥민은 이미 이 난장판이 일어날 조짐을 깨닫고 토트넘을 탈출한 영리한 선수였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결국 토트넘은 0대2로 맨유에게 완패했습니다. 슈팅 한 번 제대로 못 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면서 진 거예요. 작년 10월 이후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더욱 충격적인 건 2026년 들어서는 아예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클럽 역사상 최악의 대참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떠난 지 단 2달 만에 토트넘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말이에요. 손흥민 빼고는 거의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정한 가치예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절대적인 리더였던 거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로메로 같은 선수도 흥분해서 퇴장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장인 손흥민이 팀을 안정시켰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대팀이 세트피스에서 저렇게 쉽게 득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팀의 집중력을 끌어올렸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대팀이 저렇게 자유롭게 크로스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왼쪽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공간을 틀어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경기를 읽고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로메로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지만 본인이 먼저 멘탈이 나가서 퇴장당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바로 리더의 부재가 가져온 참사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왜 팔아버렸냐고 분노하는 게 이해가 가죠? 손흥민은 그냥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기둥이었어요.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전술적 핵심이었으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클러치 플레이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독의 전술적 한계, 선수단의 멘탈 문제, 프런트의 무능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탈출한 거예요.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손흥민 없어도 우리는 강하다. 손흥민은 나이가 많다. 새로운 선수들로 재건하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손흥민을 보냈던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강등권까지 추락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선수에 대한 유럽 클럽들의 전형적인 착각이에요. 손흥민을 단순히 골 넣는 공격수로만 봤던 거죠. 근데 손흥민은 그 이상이었어요.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경기를 읽는 전술가였으며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는 슈퍼스타였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수준이다. 손흥민이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였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재미있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와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공격에서의 득점, 어시스트는 물론이고 수비 가담률, 팀 프레싱 참여도, 리더십 지수, 멘탈 안정화 기여도 같은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에요. 손흥민 한 명이 토트넘 공격력의 40% 이상을 책임졌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직접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고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수비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부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손흥민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가담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상대팀 풀백을 압박하고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수비에 가담하면서 팀의 전술적 균형을 맞춰줬어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손흥민은 경기가 어렵게 돌아갈 때 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선수들을 독려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 조금만 밀려도 팀이 무너지는 거예요. 로메로가 퇴장당하는 것처럼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돌고 있대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었다. 심장을 잃은 토트넘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 선수의 위상이에요. 손흥민은 단순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 선수였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유럽의 빅클럽들이 한국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체력이 약하다, 전술 이해도가 떨어진다, 멘탈이 약하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 모든 편견을 깨부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였구나. 한국 선수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말이죠. 지금 유럽의 다른 클럽들도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한국 축구에 남긴 유산이에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 선수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거예요. 토트넘의 몰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10월 이후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2026년 들어서는 아예 승리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우승팀이 한 시즌 만에 강등된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토트넘 팬들이 지금 손흥민한테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손흥민,
토트넘을 구해줘. 손흥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왜 돌아가겠어요?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했던 팀에 말이죠. 손흥민을 떠나보내면서 토트넘이 한 말들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젊은 선수들로 재건하겠다.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시대는커녕 강등권으로 추락했고, 젊은 선수들은 경험 부족으로 무너지고, 손흥민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최소 3회, 4년은 손흥민의 빈자리로 고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득점력, 어시스트, 수비 가담, 리더십, 멘탈, 프로페셔널리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토트넘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팬들은 그의 전술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형편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오늘 맨유한테 먹은 골들도 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만의 문제일까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같은 감독, 같은 전술로 우승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전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줬던 거예요. 손흥민의 개인 능력과 리더십으로 팀의 약점을 커버했던 거죠. 지금 토트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작년이랑 거의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중심에 손흥민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가치예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예요. 근데 그 11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선수가 필요해요. 전술을 이해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수 말이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토트넘 팬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 손흥민을 보냈을까? 손흥민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줬어야 했는데. 손흥민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런 후회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죠. 손흥민은 떠났고 토트넘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맨유와의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 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거예요. 모든 실점 장면마다, 모든 공격 실패 장면마다 손흥민이 떠올랐던 거죠. 손흥민이 있었다면 저 크로스를 막았을 텐데, 손흥민이 있었다면 저 골을 넣었을 텐데, 손흥민이 있었다면 로메로가 퇴장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경기 내내 쏟아졌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예요. 경기장에 없어도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선수. 팬들이 매 순간 그리워하는 선수. 팀이 무너질 때마다 저 선수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수. 이런 선수가 진정한 레전드예요.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14위예요. 강등권이랑 8점 차이밖에 안 나요. 남은 경기를 생각하면 정말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우승팀이 한 시즌 만에 강등된다면 그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토트넘 팬들은 지금 강등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있대요. 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끈질기게 싸우는 팀이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노리는 팀이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밀려도 무너지는 팀이 됐어요. 오늘 맨유전을 보세요. 선제골 먹자마자 팀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역전을 시도하기는커녕 추가 실점만 걱정하면서 소극적으로 경기했어요. 이게 작년 우승팀의 모습이 맞나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흥민은 팀이 지고 있을 때 더 빛나는 선수였어요. 역전골을 넣거나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팀을 살렸죠. 그리고 팀원들을 독려해서 끝까지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에이스의 모습이에요.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경기가 어렵게 돌아가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리더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예요.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승은커녕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손흥민을 떠나보낸 결과예요. 손흥민의 가치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전술의 핵심이었다는 걸 말이죠. 토트넘의 몰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 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말이죠. 손흥민 한 명이 한국 축구의 위상을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앞으로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선수를 영입하면 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질 거예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토트넘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팬들은 계속 후회할 거예요. 왜 손흥민을 보냈을까라고 말이죠. 이번 맨유전은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경기예요. 토트넘 팬들의 한숨 섞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손흥민,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근데 이미 늦었죠.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강등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몰랐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